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제개발협력 입문 제1주차 1, 2차 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름은 장기선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의 강의 시간은 월요일 2, 3교시 그리고 수요일 4교시 되겠습니다. 각각 강의실은 그 강석구 교육관과 제1공학관이고요. 먼저 온라인 강의에 또 그 한계도 있고 또 여러분이 또 생소한 그러한 개념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수업은 정말 최대한 알기 쉽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수업 계획서 상에 보면은 저희가 주별로 그 강의 주제와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에 제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이제 반영하지 않아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갖고 중간고사 시간과 그리고 나중에 있을 그 기말고사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수업을 정말 실용적이고 여러분이 이 관련되는 분야에 나가서 직접 사용할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제가 지난 국제개발 협력 이 분야에서 종사했던 그런 나름대로 그 슬라이드 그런 경험들과 그리고 가능하면 현장 실습 또는 뭐 관련되는 사람들을 한번 초대해서 여러분께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러한 기회를 사실 강의 중간중간에 이제 같이 엮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은 일단 저희 강의의 서론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처음 이 개념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국제 협력 개발이 그야말로 국제 그리고 개발 그리고 협력의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아무 생각도 좋습니다. 국제하면 떠오르는 말이 무엇일까요? 일단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여기다 먼저 적어 놨습니다. 국제 그러면 영어로 인터내셔널이죠. 그리고 그러면 생각나는 부분은 제 경우는 글로벌 인터내셔널은 글로벌이라는 말로 또 많이 표현합니다. 요새 이 글로벌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면 글로브를 그러니까 지구를 뜻하는 이 원형 그러니까 동그란 공이죠. 그 공을 글로브라 그러는데 그 글로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브 예, 글로벌 인터내셔널 먼저 생각나고요.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국제사회 또는 countries 그러니까 국가관 국가 예, 그러한 국가들의 모임 그런 것들이 그냥 일단 생각납니다. 우리가 그냥 국제하면 생각나는 거죠. 개발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개발하면 생각나는 게 제 경우는 경제입니다. 일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개발이라 그러면 경제, 특히 경제 성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성장뿐만 아니라 상당히 분배가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경제 성장 또는 분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개발은 왜 하느냐?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경제 성장의 목표, 우리가 경제를 나게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생각해 봤을 때 왜 하느냐?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상하게
빈곤이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사실 빈곤이라는 건 가난입니다. 가난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정의는 또 복잡하게 또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은 일단은 여러분은 지금 개발 왜냐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럼 가난에서 일단 탈출한 다음엔 또 어떤 식의 개발을 우리가 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일단 제가 처음 개발을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 연상되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이제 협력이라는 얘기입니다. 협력은 우리가 많이 그리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죠.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냥 이른바 기브 앤 테이크죠. 그렇지만 이 도움이라는 게 어떤 도움이냐? 예,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협력 그리고 도움 이렇게 생각났을 때는 일단 뭐 돈을 주면 좋고 예, 또는 뭐 먹을 걸 주면 좋고 식량을 주면 좋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지원 그러한 물질적인 원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물질적인 원조뿐만 아니라 지식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원조가 나름대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일단 그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식 공유라고 이제 여기서 썼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말하게 예를 들어서 그 말에게 먹이를 주는 것보다 그야말로 뭡니까? 그보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 공유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해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보다 먼저 친근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 복잡한 정의로에 이제 좀 한 발 더 가깝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건 상대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물질적인 원조 그리고 지식의 공유를 주는 측이 있고 또 그 제공을 받는 측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는 측 얘기를 우리가 이제 선진국 그죠?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고상한 표현인데 공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공여하는 측이고 개발도상국은 제공을 받는 측이다라는 뜻에서 선진국은 공여국, 개발도상국은 수원국, 원조를 받는 나라다라는 식으로 해서 수원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현은 나중에 이제 또 나올 테니까 일단 거기까지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은 우리도 한때 정말 머지않은 과거에 저희가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이 개발도상국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그 어떤 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국민소득이 낮고 산업화 정도가 낮은 그런 나라를 말하지만은 특별한 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각 나라의 수준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최빈국이 있고 저소득국도 있고 중소득국도 있고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그러한 그 소득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여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란
일단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산업화 정도가 완전히 완성된 나라, 예, 개발도상국은 그야말로 국민소득과 산업화 정도가 낮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그야말로 국가 간의 나름대로 개발 격차, 그러니까 성장의 정도가 다른데 그 성장의 정도 차이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게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불평등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빈곤이라는 것은 OECD의 정의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역량과 능력의 부족이다라는 이제 이러한 개념이 새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이라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불평등은 구조적인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평한 기회장이 원천적으로 부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태어나 보니까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예, 누구는 그야말로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개발도상국에 태어나는 이러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불평등,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해소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러한 불평등은 해소의 대상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빈곤 또한 이러한 빈곤이라는 그러한 것도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잘못으로 저의 노력의 부족으로 그야말로 빈곤할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구조적으로 제가 빈곤하게 될 수도 사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OECD 정의를 살펴보시면은 그야말로 내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었게 된 그러한 빈곤을 여기서 얘기하는 빈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가난을.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서의 빈곤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인적 측면에서 또 정치적 측면에서 또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또 보호적 측면에서 빈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의 빈곤의 특징은 역량의 부족입니다. 역량의 결핍, 역량의 부족 또는 개인 시스템의 결여, 개인적 능력의 부족,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그러한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불평등과 그리고 역량의 부족인 이 빈곤을 해소하자라는 것이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빈곤이 어떠한 빈곤이길래 우리가 이건 빈곤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선진국 입장에서 왜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시죠. 빈곤의 원인은 이건 정말 상상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이 글을 보시면서 그야말로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이 개발도상 빈곤의 원인 자체는 첫째는 척박한 자연환경과 빈약한 자원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한 자연환경과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빈곤을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사하라 사막 그리고 주변 사헬 지역 같은 곳 그리고 이것 하나의 일예지만은 척박한 자연환경과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연재해가 빈곤한 나라랍니다. 그러니까 빈곤한 나라에서 빈곤한 지역에서 태어났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이후에 살면서 겪게 되는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아프리카 국이라든지 뭐 남쪽 지방에서 그야말로 그야말로 살기 어려운 가뭄과 사막 뭐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이제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겪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빈곤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은 전쟁과 분쟁입니다. 뭐 일단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국내 분쟁을 둘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그러한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야말로 전쟁국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코리안 워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그야말로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는 그야말로 빈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주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음은 굿 가버넌스의 미비입니다. 이 굿 가버넌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념입니다. 굿 가버넌스, 즉 가버넌스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굿 가버넌스가 없다. 그러니까 부정부패, 파벌주의, 족벌정치, 정경유착 등 한 나라 또는 그 지역이 그러한 국가가 그야말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야말로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은 자기의 그 능력 또는 자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부의 과도한 집중입니다. 이 또한 대부분은 이 부가 집중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잘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부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좀 나쁜 생각들, 그러니까 국부를 유출시켜서 자기들끼리만 잘 살겠다, 또는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식의 그런 유혹을 그야말로 불러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빈곤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빈곤의 원인이 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죠. 식민지 경험과 유사입니다. 여기서 왜 식민지 경험이라는 게 어떤 여러분도 아는 어떤 이제 뭐 교수님도 이렇게 식민지 뭐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식민지 그야말로 경험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종속 이론인데요. 종속 이론, 디펜던시 시어리입니다. 디펜던시 시어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굿 가버넌스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그야말로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그 국가가 식민지를 경험하는 국가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종속 이론입니다. 즉 개발도상국과 이제 그야말로 선진국이 있을 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식민지화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원료 등을 착취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자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주변국으로 페리페리 국가로 이제 나중에
이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전락했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종속 이론의 내용입니다. 즉 어떤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이제 태어나서 빈민으로 이렇게 빈곤해질 수밖에 있는 원인 자체가 그 나라가 그 다른 선진국의 식민지화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식민지 경험과 그 유산 때문에 더 이상 잘 살 수 없고 그야말로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제 빈곤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론 자체가 디펜던시 시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요 굿 가버넌스와 디펜던시 시어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 강의 끝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리한 국제경제 질서라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개발도상국 국가는 원초적으로 힘이 없죠. 힘이 없고 발언권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따라서 국제경제의 질서를 세울 때 항상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국제경제 질서에 따르는 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냥 불리한 국제경제 질서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1990년대 이후에 기본적으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를 풍미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자유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주도해서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워싱턴 컨센서스를 주의해서 주장을 해갖고 기본적으로는 자유방어주의를 표현해서 개방하고 자유하고 민영화하고 이제 규제로부터 탈규제를 해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의 능률과 효율성을 강화하려고 이제 서방 국가와 그런 미국이 주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신자유주의 하에서 그 경쟁에는 만약에 신자유주의 하에 그쪽에서 내세우는 그러한 개념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개발도상국 국가든 국가나 그 국가 내에 있는 기업들은 정말로 되게 열악한 그러니까 이기기 힘든 그러한 게임이 되겠죠. 그야말로 룰을 만드는데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서방 국가 또는 여기서 뭐 지칭하자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세운 그러한 룰이 개발도상국에 불리한데 이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발도상국이 더욱더 가난해지고 빈곤해지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빈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는 과다한 채무, 또 농업 기반의 경제. 글쎄요, 어떤 나라는 농업만 해갖고 잘 사는 나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야말로 산업 전반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농업 위주의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같지는 않았습니다. 또는 공공 서비스 투자 부족 또는 뭐 두뇌 유출 등도 그 개발도상국이 살기 힘들게 되는 그야말로 역량이 부족해 되고 그야말로 구조적인 그러한 구조적으로 이 개발도상국이 빈곤하게 될 수 있는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옥스팜이라는 NGO죠. 나중에 이제 옥스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다 많이 듣게 되겠지만은 2010년 14년도 자료에 따르면은 세계에서 85명이 갖고 있는 부가 우리 전 세계 글로벌한 우리 인구의
하위 50%의 부와 거의 맞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전 세계 그 절대 빈곤이 3.6억, 3억 6천만 명에 3억 6천만에 달하는 사하라 이방 아프리카에서도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호들의 숫자는 16명이다라고 2014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이죠. 자, 지금 한 25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간은 1, 2차 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1차 시, 1차 교시라 1교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2교시를 또 한 25분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잊고 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수업 계획서상에 제가 교과서를 제가 소개해 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많은 부분이 이 책 속에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왜 선택을 했냐 하면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가장 쉬워서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책인데요. 저의 그 교과 과목 이름과 같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그러니까 저자는 코이카 ODA 교육원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나중에 이 책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아마 되게 그리고 잘 돼 있는 책이고 기본적으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교과서로 쓰이기에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논문을 가지고 이제 에디트를 편집을 해 놓은 책인데요. 또 제가 읽기에도 아주 부담이 없었고 여러분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2교시로 넘어가는 기분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국제개발 협력을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이 부분은 그야말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또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 또 아주 어려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잠시 망설이는데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그 불평등,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불평등을 그야말로 구조적인 불평등을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제기구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소하는 게 올바를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야말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진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공여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공여국, 자원의 공여국, 물질의 공여국, 지식의 공여국, 선진국, 수원국, 개발도상국 그야말로 빈곤과 구조적인 불평등에서 고통을 받는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의도가 아닌 역할의 부족으로 그야말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그러한 처지에 있지 않게 되는 그러한 역량의 부족으로 인한 그런 불평등이 이제 생겨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국제개발 협력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개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원국의 필요, 물질력의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국제 개발 협력을 실시할 때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마땅한 것이 선진국의 돈, 선진국의 그야말로 물질인데 그것을 내는 사람들은 선진국의 납세자들입니다. 선진국의 납세자, 선진국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낸 세금이 자기들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자기네 자신들이 낸 세금을 자국민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돕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야말로 그 선진국의 입장에서 선진국에서 개발 협력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국민을 먼저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 가장 처음 우선되는 얘기겠죠. 그래야지 그것이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선진국의 정부에서 개발도상국을 지나치게 도와줌으로써 그야말로 그 다음 선거에서 그 정부가 지게 된다면 그러한 개발협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겠죠. 또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도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을 선진국에서 도와준다면 그것도 또 개발도상국이 원하는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즉 어떤 그 A국가, B국 그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주려고 A국이 노력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야말로 그 커다란 그 B국의 그 위생 상태나 그런 보건의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 하나 크게 지어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병원을 개발도상국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야말로 그 의료 그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도 그걸 덜렁 지어주기만 했다면은 그것은 개발도상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자기 만족 또는 성과 위주 또는 뭐 그야말로 불필요한 선진국에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개발 수요를 제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런 면에서 그야말로 저희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교과서로 제가 이제 선정한 그 교과서의 그 5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르완다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요. 우리는 외부의 지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지원은 우리가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국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척 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선진국은 항상 개발도상국을 도와줄 때 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개발도상국 수원국의 필요와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그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원국 국민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평한 기회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 그러한 불평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전 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사회 구성원 간의 불평등은 또 더욱 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공평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국가의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기본적인 삶을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로 그 예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초등교육, 보건의료 또는 법 앞의 평등, 또 죄송합니다. 사회보장 시스템 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추구해야 할 공평한 기회의 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발협력은 포용적이고 참여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즉, 공평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다 할 때 제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이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고 이러한 협력사업의 결과로 이들의 생활환경과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포용적으로 그리고 참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 생산력을 이제 늘리려고 농업용 수로를 설치한다고 할 때 이것을 이 농업용 수로가 어디를 지나가고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현지 주민들에게 아주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논의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지주들의 일부 그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그 의사만 따른다면은 실제로는 가장 그러한 그 개발 협력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개발 협력은 아주 가능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그럴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넷째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사실 이 개발이라는 얘기 대신에 사실은 성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스테이너블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국제사회에서. 왜냐하면 그 이유 자체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겠지만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지속 가능하도록 이러한 국제개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자면은 지금 지금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세대들이 또 자신들의 필요에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걸 해치지 않는 그러한 발전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촌의 생태계 그야말로 많이 해를 끼치고 있는 자원의 낭비 또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 등 이러한 것들이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구의 자원이나 생태계는 한번 파괴되거나 고갈되면 다시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현재 진행되는 과도한 소비나 그러한 자원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 또는 생태계 파괴 또는 자원 에너지의 고갈 또 그로 인한 기후변화 상황, 지구의 온난화 같은 그러한 것들을 보완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야말로 정밀한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그래도 과연 그러한 파괴되는 생태계나 파괴되는 지구촌의 자원들이 다시 복구될 수 있을까는 사실 상당히 회의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당히 명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내에서의 환경, 생태계, 자원, 기후 등 범위 안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경제 또는 소비 활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제개발 협력을 한다 그래도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영국 제가 이제 영국에서 좀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국 그러면 런던 포그 안개 그리고 에어 폴루션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면서 자라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정말 90년대 후반에 이제 영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그리고 그럴 때 한번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더 이상의 그러한 그야말로 산업화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이 힘들어지고 그야말로 공해가 심했던 그런 더 이상의 런던이 아니었고 정말 청정 지역이 따로 없을 정도로 템스강 주변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영국에서 포기한 것은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가장 처음으로 일어난 영국이었지만은 사실 지금은 그렇게 별 볼 일 있는 제조업체 하나 없고요. 사실 산업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야말로 금융산업이나 일부 제약산업 또는 항공우주산업 그러한 식의 환경을 덜 해치는 산업만 남겨두고 그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이제 포기했죠. 왜냐? 그야말로 건강한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 그 결과 런던 포구도 없어졌고 템스강 주변도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꼭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그야말로 런던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옛날에 듣던 그러한 악명에서 오명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 정도였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런 식의 공여국, 그야말로 선진국 입장에서 왜 그러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할 것이냐? 왜 아니 도대체 자기네 나라의 자원을 가지고 왜 그야말로 아무리 그렇지만은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왜 돕겠습니까? 그런 돕게 되는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이제 도덕적 측면이죠. 도덕적인 인류애. 예,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강화. 아무래도 선진국 입장에서 그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면 그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 자기네 나라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개발도상국이 한 표를 던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미 국제 개발 협력의 차원에서 물질적인 원조를 받았으니까 선진국에 아무래도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그야말로 선진국의 납세자들을 그야말로 설득시키는 방향으로서 이제 선진국에서 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느냐, 왜 수원국을 지원하느냐, 그 나라 시장을 우리가 진출할 수 있고 또 그 나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동기와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다음은 글로벌 공공재 보전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지구온난화 대비, 전염병과 질병 통제, 이러한 것들이 그야말로 공여국,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여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동기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개발 원조,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더 많은 평가와 논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효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효용을 가질 수 있느냐, 또는 이게 효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퀘스천 중에 하나가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주어 왔느냐, 아니면 선진국 입장에서는, 공여국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야말로 무작정 도와줄 것이냐, 이러한 식의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요 다음 본론 부분부터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 원조, 국제 개발 협력이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효용성이라는 그러한 항상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많은 개발 원조를 옹호하는 그러한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게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건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얘기이고, 그 더 나은 원조라는 얘기는 더 나은 곳이 있는데 우리가 그 더 나은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현명하게 원조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앞으로의 개발 협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의 2시간, 이 시간은 에 걸쳐서 이제 25분 두 개의 강의를 거쳐서 국제개발 협력 부분에 대한 이제 서론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이루어진 그 사례들을 역사적인 과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난 수업, 이번 두 번의 수업 시간 중에 나온 그런 여러 개념 중에서 여러분께서 꼭 한번 알아두셔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적어봤습니다. 선진국은 이제 공여국이고, 그건 다 아시는 얘기고, 개발도상국은 이제 수원국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개념.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온라인 강의에서 저희가 25분 강의를 이제 2개를 하지만은 사실 나머지 25분 2번은 여러분이 혼자 자습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자습거리로 제가 여러분들께 남겨놓을 테니까 Good Governance, Dependency Theory, Sustainable Growth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뭐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한 단락도 좋고 한 페이지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적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봐 주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저와 나중에 만날 때 한번 저에게 저를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시고 궁금하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입문 제1주차 1, 2교시를 마치겠습니다.